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이브라이모비치가 AC밀란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브라이모비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LA 갤럭시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AC밀란으로 이적하면서 유럽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적 후 10경기에서 4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브라이모비치를 영입하던 당시에 AC밀란의 성적을 살펴보면 AC밀란은 리그에서 17라운드까지 6승 3무 8패로 12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AC밀란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성적이었고, 이미 리그 7라운드 만에 3승 4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지안파올로를 경질하고 피올리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피올리 감독 체제에서도 부진한 성적이 지속되면서 팀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브라이모비치가 AC밀란으로 이적할 때 이브라이모비치가 AC밀란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브라이모비치를 영입한 이후에 AC밀란은 이전보다 좋은 성적과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리그 순위가 12위에서 7위로 상승했고, 성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브라이모비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기록만 봐도 이브라이모비치는 AC밀란으로 이적한 이후에 AC밀란이 치른 12경기 중에서 10경기에 출전했는데, AC밀란은 이브라이모비치가 출전한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를 영입하기 전의 성적과 비교해보면 승률이 35%에서 50%로 상승했고,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승점도 0.5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피올리 체제에서 AC밀란은 10경기에서 3승 3무 4패를 기록하면서 승률이 27%, 경기당 평균 승점도 1.2점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의 영입은 이번 시즌 AC밀란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C밀란의 성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브라이모비치가 AC밀란의 경기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AC밀란의 전술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피올리는 공격 상황에서 측면 공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요. 4-4-2나 4-2-3-1 혹은 4-3-3까지 어떤 전형을 사용하든 우선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해놓고 크로스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은데, 크로스를 통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측면에서 볼이 올라올 때 최전방 공격수를 비롯해서 중앙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고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피올리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AC밀란은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최전방 공격수인 피용테크부터 측면 공격수인 차하노글루, 중앙 미드필더인 캐시에와 보나벤투라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측면을 공략하는 것은 라치오, 인터밀란, 피오렌티나 그리고 현재 AC밀란에 이르기까지 피올리의 전형적인 경기 운영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나 AC밀란에서 피올리의 문제점은 좌우 측면을 빠르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공급해주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주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면서 상대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야 중앙 수비에 공간이 생기고 크로스가 올라와도 중앙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AC밀란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차라노글루, 캐시에, 크루니치, 보나벤투라, 파케타, 빌리아까지 중원에 기용되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볼을 공급해주는 역할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나마 베나세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AC밀란의 크로스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C밀란의 경기를 보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수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밀집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크로스를 올려도 상대 수비가 쉽게 걷어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브라이모비치는 AC밀란에 합류한 이후에 좌우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하지만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볼을 보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따라서 이브라이모비치의 활동 반경을 보면 이브라이모비치의 활동 반경이 최전방이 아니라 중원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브라이모비치가 볼을 터치한 위치도 대부분 중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가 중앙에서 한쪽 측면에서 넘어오는 볼을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보내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비를 정비할 여유가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크로스가 올라오면 AC밀란은 좀 더 수월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브라이모비치는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데, 여기서 반대편 측면에 있는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에게 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AC 밀란이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했기 때문에 반대편 측면에 쏠려있던 상대 수비가 아직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때 AC 밀란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면 좀 더 수월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이브라이모비치가 없을 때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브라이모비치는 측면에서 볼이 올라올 때도 AC 밀란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195cm의 큰 키, 그리고 38살이라고는 믿기 힘든 점프력으로 경기마다 엄청난 제공권을 보여줬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볼이 들어왔을 때 머리에 볼을 맞춰주면서 슈팅을 기록하거나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인터밀란과의 밀란 더비에서 나왔던 득점 장면인데요.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이브라이모비치와 고딘이 공중볼을 경합했는데 이브라이모비치가 공중볼에 강점이 있는 고딘에게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브라이모비치가 머리에 볼을 맞출 때 2m 53cm라는 높은 타점을 기록하면서 3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훌륭한 제공권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장면에서 이브라이모비치가 머리로 볼을 떨어뜨려주고 레비치가 득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의 제공권이 AC 밀란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피올리 감독이 측면 공격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브라이모비치가 합류하기 전까지 AC 밀란의 공격진이나 미드필더진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중볼 경합과 관련된 AC 밀란의 선수들의 이번 시즌 기록을 봐도 겨울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난 피용테크를 제외하면 AC 밀란의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에는 공중볼 경합을 90분당 평균 2번 이상 승리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공중볼 경합을 해줬던 피용테크도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 힘이 부족한 선수라서 머리에 볼을 맞춰도 부정확한 패스나 슈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반면에 이브라이모비치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브라이모비치는 AC 밀란에 합류한 이후부터 공중볼 경합과 관련된 기록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2배 혹은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AC 밀란이 크로스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기록이고, 실제로 AC 밀란은 이브라이모비치의 머리를 향해서 볼을 보내주고 이브라이모비치가 헤더를 통해서 득점이나 찬스를 만들어줄 때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브라이모비치는 자신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공격 상황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의 포스트 플레이는 AC 밀란의 공격 작업에서 부족했던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AC 밀란의 공격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피용테크, 레앙, 레비치까지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동시에 모든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에는 굉장히 서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수들의 스타일이 모두 비슷하다 보니까 AC 밀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전방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선수들이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단순하게 볼을 길게 보내주는 공격 패턴이 반복될 때가 많았는데요. 이때 문제는 피용테크, 레비치, 레앙까지 공격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볼을 길게 보내주게 되면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공격수들이 공간 침투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C 밀란의 경기를 보면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갈 때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고 수비에 차단당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브라이모비치가 팀에 합류하면서 AC 밀란의 공격 작업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AC 밀란은 이브라이모비치를 거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고 이브라이모비치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멀리서 패스를 보내줄 때보다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브라이모비치가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AC 밀란은 공격수들의 공간 침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피올리 감독은 4-4-2 전형을 사용하면서 이브라이모비치가 자신의 파트너로 출전하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나 4-3-3 혹은 4-2-3-1 전형을 사용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침투에 들어갈 때 이브라이모비치가 타이밍에 맞게 패스를 보내주는 패턴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패턴에서 가장 특혜를 받았던 선수는 레비치였는데요. 레비치는 이브라이모비치가 합류하기 전에는 7경기에 나와서 무득점을 기록했고 부진한 활약으로 팀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브라이모비치가 합류한 이후에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브라이모비치의 패스를 받는 형태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11경기에서 7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봐도 이브라이모비치가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레비치에게 볼을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레비치뿐만 아니라 AC 밀란의 공격수들이 이브라이모비치에게 볼을 주고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처럼 AC 밀란은 공격을 전개할 때 이브라이모비치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브라이모비치의 존재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수비가 이브라이모비치에게 쏠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발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측면에서 볼이 올라올 때 이브라이모비치에게 수비의 시선이 쏠려 있는데 이때 레비치가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레비치가 앞쪽으로 침투하면서 여유롭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AC 밀란이 얻을 수 있는 이브라이모비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모습, 제공권,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까지 이브라이모비치는 AC 밀란에 합류한 이후에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브라이모비치가 유럽 무대에 복귀할 때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3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만 이브라이모비치가 AC 밀란의 내부 사정에 큰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번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 이브라이모비치가 팀을 떠나거나 은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단장을 맡으면서 이브라이모비치의 복귀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보반이 구단의 CEO인 가지디스와 의견을 대립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면서 AC 밀란과 이브라이모비치의 사이도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연 이브라이모비치와 AC 밀란의 동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브라이모비치가 언제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브라이모비치의 존재는 경기 내부적으로 그리고 경기 외부적으로도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